자, 161페이지. 버섯 종균 접종과 관련돼 가지고 볼게요. 접종하는 거와 관련된 거. 종균을 준비해 가지고 무균 관리를 한 후에 그다음에 접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얘네들이 접종을 해 가지고 새로운 싹이 나와서 자실체를 만들고 버섯으로 되겠죠. 보시면 종균 준비하기. 종균의 저장 및 관리 요령인데 버섯별 종균의 저장 온도가 있죠. 온도가 다 틀려. 어떤 영지버섯 같은 경우에는 한 10도에서 15도 가장 높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거는 1도에서 4도. 팽이버섯 시험에 뭐 예를 들어서 민가닥버섯의 저장 온도를 올바른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버섯, 뭐 팽이버섯, 맛버섯, 민가닥버섯, 영지버섯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 온도가 가장 낮은 거요, 혹은 저장 온도가 가장 높은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게 뭐죠? 팽이버섯.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게 영지버섯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뭐 가장 낮은 거는 팽이고 가장 높은 건 영지인데, 중요한 버섯 요 정도는 온도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팽이버섯은 1도에서 4도. 그 다음에 양송이, 표고, 느타리, 우리 가장 많이 먹는 거 일반적인 거 5도에서 10도입니다. 그 다음에 영지버섯 같은 경우는 10도에서 15도. 그 정도 내용만 좀 외워주시면 좋겠다. 이 종균 관리 요령 보시면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5에서 10도의 일정한 온도에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5도에서 10도가 양송이, 표고, 느타리죠. 얘네들에서 온도에서 저장하는데, 온도의 변화는 종균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지 갑자기 높아진다거나 낮아지게 되면 활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열대 또는 아열대 지방에서 생육하는 버섯의 종균은 반드시 밑줄 10도 이상에서 관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아열대, 열대 지방이라든지 아열대, 따뜻하고 습하고 이런 데서 자라는 버섯들은 10도 이상에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빛이 없는 게 좋아. 빛이 들어오면 말라버리고 균이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빛이 없는 게 좋고, 벌레가 없는 상태에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벌레란 거는 다른 균을 옮기는 매개 역할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균사는 먹는 벌레가 많고 평소에 배양실과 저장실의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또는 환풍기 등의 작동으로 바람이 너무 강하면 말라버리겠지. 그러면 종균이 빨리 건조해지므로 좋지 않습니다. 저장 기간이 너무 길 경우 종균의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게 되고 말라버리며, 가급적 배양이 완료된 종균은 즉시 접종하는 거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짧게 보관하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할 때, 보관을 할 때 균이 없어야 되잖아. 무균실. 그러니까 무균실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종류들에 대한 특징들 몇 가지만 공부하면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접종실은 배지의 종균을 접종하는 시설로 실내를 청결해야 되고 무균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미생물에 대한 포자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의 밀도가 낮은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먼지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균, 공기 중에 여러 가지 다른 균들이 접종될 수 있기 때문에 무균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접종실은 소독과 세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 및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설비 보시면 종류가 몇 가지 나와 있어요. 클린부스. 클린부스란 건 다른 것도 공기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클린부스. 두 번째, 헤파 필터 유닛. 그 다음에 저온건조. 그 다음에 양압. 양압이란 거는 기압을 이용해 가지고, 외부의 기압과 이 안쪽의 기압을 이용해 가지고 밖에선 들어오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뭐가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압차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무균실이고, 그다음에 자외선을 이용한 곳이 있다. 기자재로는 접종하는 접종기와 무균상이 있어야 되겠고, 뭐 기타로는 출입구에 전실을 만들고 뭐 작업복을 갈아입고 소독한 장비 이런 것들을 착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설비들 중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클린부스, 헤파 필터 유닛, 그 다음에 저온건조, 양압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자외선이 있다. 다음 중 접종실 무균 관리에 해당되는 설비가 아닌 것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번 보시면 접종실은 냉각이 끝난 배지에 무균으로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클린부스를 설치하고 실내는 공기의 흐름에 양압이 걸려야 됩니다. 양압이라는 게 나오네요. 이때 만약 실내 공기의 흐름이 음압에 걸려 외부의 공기가 접종실 내로 스며들면 각종 병균에 노출되어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접종할 수 있는 접종기의 윗부분에도 클린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설치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잖아. 여름에 문을 딱 열면 바람이 바깥에서 막 불러오지. 또 어떤 경우는 문을 딱 열면 바람이 방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 이게 기압차를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내가 접종실을 딱 문을 열었는데 바깥 공기가 막 들어와. 음압이야. 들어오는 게 음압이거든. 들어오게 되면 이 접종실이 어때? 다른 균에 의해 가지고 어때?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죠? 걔를 우리가 음압과 양압으로 나눠지는데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양압. 주변의 기압보다 내가 높은 기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종실 외부의 공기가 들어올 수 없고 접종실 내부의 공기가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는 이 공간이 있으면 문을 딱 열었을 때 내 공기만 밖으로 나가는 거를 양압이라고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기압차에 의해 가지고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걸 음압이라고 그래. 오케이? 양압과 음압의 차이예요. 그죠? 그럼 접종실은 양압이어야 돼, 음압이어야 돼? 양압이어야 되지. 밖에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양압과 음압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기압이 높을 때는 낮은 쪽으로 바람이 나가버린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접종실 무균 관리. 접종실은 자 밑줄. 적정 온도는 온도 15도 이하를 유지시켜줘야 되고 습도는 70 이하로 해줘야 된다. 밑줄 별표. 다음 중 접종실 무균실 관리의 적정 온도와 수분 함량, 상대 습도로 옳게 나타낸 것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소독약제는 알코올 70%에 0.1%의 흥홍수라고 그랬는데 이거 여러분들 양잿물 이런 걸 얘기합니다. 4%의 페놀, 치아염소산 나트륨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승홍수는 염화제 이수은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잿물을 승홍수라고 한다. 그죠? 승홍수나 페놀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주로 접종 작업 시에는 70% 알코올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 중 소독약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야? 70% 알코올 또는 에탄올입니다. 승홍수나 페놀은 굉장히 사람 인체에 그죠? 알잖아요, 그죠? 다 죽잖아. 여러분들 왜 그 왕이 사약을 내리죠? 사약을 낼 때 양잿물을 줬을까? 아니지. 왜 검은색 딱 먹고 딱 마시면은 죽잖아. 그게 뭐로 만드냐면 천남성으로 만들어. 천남성. 약초예요, 사실. 천남성은. 모든 독은 작게 쓰면 약이 되지만 많이 쓰면 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산에서 천남성이 봤을 때 이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독을 품고 있는 아이죠. 천남성 양잿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70% 알코올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 살균력은 70%일 때 최고이고 60 이하 또는 80 이상에서는 약해지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70% 알코올을 사용하는데 밑줄 미생물의 세포 내부로 침투해서 단백질을 침전시켜 죽이는 데는 순도 100% 알코올은 너무 빨라가지고 탈수작용, 물이 빠져나가 세포를 쭈그러뜨리기만 해가지고 단백질만 침전시키고 에탄올이 세포 내로 침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70% 알코올만 사용해야 된다. 밑줄 별표. 별표.
접종 요령은 한번 읽어보시면 뭐 살포해가지고 소독 약재 이렇게 살포하는 거야. 70% 알코올, 그죠? 밑줄 오른쪽에 접종하기. 자, 이제 원목 재배해가지고 뭐야? 종균을 접종하는 내용입니다. 접종 요령, 순수 배양 종균 접종법, 고압 살균으로 접종법으로 대량 재배, 계획적인 생산으로 무기나 작업에 의한 병해충 발생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중 순수 배양 접종법, 종균 접종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혹은 문제 이렇게 나온다. 고압 살균을 이용한 접종법으로 대량 재배, 계획적인 생산을 하고 무기나 작업에 의한 병충해 발생이 적은 것이 특징인 접종 방법은, 정답은 순수 배양 종균 접종법. 별표 100마스무2개. 자, 표고 원목 재배는 나무, 통나무를 가지고 재배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야? 표고버섯이죠. 표고버섯 접종하는 거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 하느냐,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접종량, 그 다음에 접종할 때의 주의점, 이런 것들 시험에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접종을 언제 해야? 자, 이제 내가 표고 하우스 재배를 하든 노지 재배를 하든 간에 원목, 자목을 샀어. 그죠? 참나무지? 뭐 표고버섯은 이렇게 자목을 샀어.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종균을 접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할까? 밑줄 별표 3월에서 4월. 봄에 하는구나. 이른 봄에 밑줄. 하루 중에 온도가 5도에서 20도 왔다 갔다 할 때. 밑줄 몇 도? 3월에서 4월에 별표 100마스무2개.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원목의 수분이 적절하고 공기 중에 병의 밀도가 낮은 겨울에서 3, 4월까지 접종하는 것이 균사활착과 잡균 오염 방지에 유리하기 때문에, 여름 되면은 여러 가지 잡균들이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골목이라고 하는데, 버섯 종균을 접종하고 버섯을 수확할 수 있는 나무를 뼈가 되는 나무, 거기에 이제 살이 붙는다. 뭐 그 살이 붙는 게 뭐야? 표고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골목이라고 하는데, 골자는 뼈골자지? 골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얘를 자목이라고 그래. 자목이라고 한다. 자, 그 자목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죠? 천공, 구멍을 뚫어야 돼. 구멍 안에다 이제는 내가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원목을 이렇게 세워놓죠. 그죠? 이렇게 세워놔. 서로 기대가지고. 가지고 여기다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될 거 아니야.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종균을 접종한다. 원목의 구멍을 돌아가면서 뚫고 원목의 길이와 굵기에 따라 접종 종균의 구멍수가 틀린데, 밑줄 원목 한 봉당直径 10cm, 길이 1.2m를 기준으로 천공 크기는 밑줄直径이 12mm, 깊이는 25mm. 별표 100마스무2개.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 천공 두께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 따라 얘 기준은 길이가 1.2m, 얘가 몇 메다? 1.2m고, 그 다음에 직경이 얼마? 10cm를 기준으로 요 구멍의 직경과 깊이를 얘기하는 거지. 직경은 12mm, 깊이는 25mm. 별표 100마스무2개 하시고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온다. 또한 천공과 천공의 사이 간격은 20cm로 6개의 구멍을 낸다. 20cm. 요 길이가 20cm. 20cm로 6개의 구멍을 낸다. 원목의 둘레는 줄 간격을 4.5cm로 하여, 줄 간격은 얘가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여기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20cm 간격으로 구멍을 6개를 뚫고, 또 동그라니까 여기 또 뚫겠지. 요 폭은 몇 cm? 4.5cm. 그죠? 4.5cm. 그렇게 4.5cm를 7줄을 한다는 얘기야. 한 줄, 두 줄, 세 줄.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면 이쪽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기다가 뭐 쭉 해가지고 구멍을 뜬다는 얘기예요. 그죠? 별표 100마스무2개 놓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고종균의 원목 접종은 밑줄 구멍 수를 몇 개 하느냐. 계산법이 나와 있는데 직경 곱하기 길이 곱하기 곱하기 3.14 원주율이지? 100으로 나눠준다 이 말입니다. 얘를 계산한 거를 100분율로 나눠준다. 표 면적은 직경 곱하기 길이 곱하기 3.4입니다. 별표 100말씀을 두개 놓으시고 이 두 가지 다음 중 직경이 몇 센치고 길이가 몇 센치인데 구멍 수와 표 면적이 얼마인지를 구해라.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표 면적. 우리 바깥에 보이는 얘네들을 폈을 때의 면적을 표 면적이라고 그래요. 바깥 면적, 원목의 자목의 면적. 천공을 이제 막아줘야 돼. 내가 구멍을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는데요. 구멍을 뚫었어. 직경 12mm, 그죠? 그 다음에 깊이 25mm를 뚫었으면 여기다 접종을 한 다음에 내가 막아줘야 되겠지. 다른 균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접종 후 밑줄 스티로폼 마개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흰색 구멍 같은 걸 여기다 훅 넣어준다고 하거나 파라핀 양초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4대 6의 무게 비율로 녹여서 붓으로 발라주는데 최근 공급되는 성형 종균에는 천공 마개가 필요 없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종균이 못 들어오게 아예 거기에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냥 넣기만 하면 땡이거든. 예전에 접종을 한 다음에 마개 스티로폼으로 딱 그 구멍을 막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안 막아도 되는 종균이 나와 있죠. 종균 접종은 구멍 한 개당 밑줄. 이 구멍 한 개당 1에서 2g씩 접종한다. 원목의 형성층까지 접종한다는 게 맨 끝. 그러니까 깊이가 25mm로 우리가 뚫잖아요. 그럼 맨 끝에다 집어넣어야 돼. 나무는 숲이가 있고 이 안에 형성층 있잖아. 형성층 있는 데까지 구멍을 뚫어줘야 돼. 이게 25mm 정도 뚫어줘야 돼. 이 끝에까지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개를 막아줘야 되겠죠. 자, 접종할 때 유의점 표표. 다음 중 표고 원목 재배에 접종할 때 유의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종균이나 접종공에 흙 등의 이물질이 부착하지 않도록 청결한 장소에서 해야 되고, 접종할 때 원목의 형성층 부위까지 쭉 넣어줘야 되고, 지금 방금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접종 구멍이 잡균에 오염될 경우 백색이 아닌 청색, 초록색 및 청록색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한 구멍이 잡균한테 오염이 되면 내가 스티로폼을 꽂거나 이랬잖아. 그 접촉이 흰색이 아니고 밑줄 청색, 초록색, 청록색, 청색 계열로 녹색 계열로 바뀌면은 잡균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종균은 오랫동안 직사광선에 쬐거나 종균병을 개봉하여 방치하면 안 되고, 작업장에 베노밀제 1000배액이나 판마슈 1000배액을 삽화하여 소독을 해준다. 접종 전에 수분이 부족한 원목은 살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접종하는 것이 좋겠다. 나무가 좀 말랐어. 그러면 물을 충분히 뿌려준 다음에 접종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 중 표고버섯의 원목 재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래가지고 그 보기에는 접종 시기, 성공하는 방법, 종균의 접종량이라든지 유의할 점이 보기로 나오고 틀린 거를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정리한 것들 여러분들 메모하셔가지고 꼭 외우시고, 다음 느타리버섯 접종은 얘도 마찬가지로 3에서 4월인데 가을에 저온에서 버섯이 발생한다. 밑줄 균사 생장에 가장 알맞은 온도 25도. 동그라미 느타리버섯의 균사 생장에 가장 알맞은 온도는 몇 도일까요? 25도입니다. 별표. 자, 종균 접종 방법은 측면이 있고 단면이 있네요. 그죠? 맞아? 측면에다 하는 거, 단면에다 하는 거. 원목이 있으면 원목 있잖아. 여기다 하는 거를 우리가 측면이라고 하지.
그다음에 여기다 하는 거를 우리가 단면이라고 그래. 네, 원목 재배하는 거예요. 원목, 나무, 통나무. 요 부분에다 하는 걸 단면, 이 옆에다 하는 걸 측면이라고 하는데